우리가 엄마표 영어든 혹은 뭐 학습을 위한 뭐 학원표 영어든 꾸준하게 우리가 지속을 하는 이유가 엄마들 최종 목표가 보통 대학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뭐 저랑 이제 비슷한 연령대도 계실 것 같은데 대학에 대한 우리는 다들 이제 어떤 정점 그쵸? 한타지. 네. 대학 거기까지. 뭐.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스카이였고 요즘 네. 이제 서성한, 중경, 외시.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EBS 이제 대표 8년간서 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입시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입시를. 근데 좋았던 게 그 안에 입시 강사분들이 계셨거든요. 네네. 정말 기계적으로 확 입시를 다 아는 그렇죠. 정말 대단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2년 동안 거시적으로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 돌아와서 고3 담임을 저는 또 연속으로 7년 했었거든요. 7년이요? 네. 고3만요? 네. 연속으로 그것도? 네. 와. 홍삼도 6년근 홍삼인데 7년부터는 뿌리 썩어요. 근데 7년 했으니까 문이과 다 해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계고, 혁신고에서도 저는 포항공대랑 서울대까지 다 보내봤어요. 진짜 일반적인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거 알잖아요. 네네. 뭐 특목고 애들이야 워낙 이제 그 자체로 좋잖아요. 연비가 그렇죠. 좋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말고 일반적인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을 나와서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애들이 어떤 대학을 가는지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래서 뭐 서울대를 갔다. 다 목표가 서울대에서 끝나요. 네. 사실 그게 장사가 돼요. 돈이 되는 게 인정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디에 취업하고 살아가는지까지 한 박자를 지금 스캐닝 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30살이 지금 제 첫 제자들이 제자가. 네. 됐기 때문에 그때 배출한 친구들도 지금 다 이제 취직을 하고 이렇게 다 지금 검증이 돼버린 상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스카이의 위력이 이제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스카이 나오고 서성한, 중경의 실 나왔을 때 경쟁력이 있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경쟁력을 생기는 길이 분명히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머리로 끄덕하면서도 갔으면 내가 이제 나왔을 때 대학 아직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그런 게 이제 철학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괴리가 있다 보니까 좀 좋은 경우는 그나마 좋은 경우는 입시에서는 성공을 해요. 네. 근데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죠. 네, 그게 네. 제가 좋은 게 그나마 네. 좋은 경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입시에서도 실패하고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있어요. 네. 애는 아. 한 번도 자기 선택을 못 해봤던 거예요. 아, 슬프네요. 네. 우리가 지금 다 공감을 하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저도 너무나 많은 학부모님들 경험해봤고 저희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알아요. 뭔지 아는데 그렇다고 서성한, 중경의 시만 목표가 되면 대학 만물이 돼버리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안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안 되더라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식, 그 긴 길을, 여정을 미리 부모가 보고 아이한테 언제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박수를 치고 경쟁력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는 게 저는 필요한 거지.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대학을 갈까만 생각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왜? 특목고 학생들 숫자 합치면 이미 인서울 넘쳐요. 네. 이미 넘쳐요. 계산상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가혹한 싸움 시키고 못 가면 루저다. 약간 그런 낙인을 찍게 되는 과정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대학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책 제목에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만물설을 우리가 배제는 해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엄마표 영어를 했던 아이들이 이제 입시 영어를 준비를 할 때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할 것인가가 또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것도 더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엄마표 영어를 했던 엄마들이 가장 또 약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또 신경 쓰는 부분이 영문법이거든요. 이 책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한국식 영문법과 이제 미국식 영문법, 그러니까 뭐 영어식 영문법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한국식 영문법, 어쨌든 영문법을 우리 아이들이 엄마표 영어를 했던 아이들이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영어 이제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전문가들 하면 아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를 보통 이제 적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네. 중학교로 이제 갈림길이 있는 지점이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동의를 하고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습득으로 충분히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훌륭한 연비가 좋은 장치가 있는데 그렇죠. 굳이 그거를 훼손하면서까지도 꾸겨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학군지에 사는 분들은 압박이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군지요? 주변에서 알아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견제를 엄청 할 거거든요. 네. 왜 같이 가야 불안하니까 거기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학군지는 또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그게 한 초 3, 4 정도 내려오면 외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문법을 시작을 하는데 네. 수업 내용을 보통 들어보면 결국 학습적인 게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부담이라든지 평가 부담이 늘어나면 이제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분량보다 3, 4배 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네. 그래서 문법은 보통 시작은 이제 고학년 정도, 늦어도 중학교 1학년 보통 자유학년제잖아요. 네. 그때 시작을 해도 사실 늦은 거는 없는데,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래놓고도 홍공쌤은 홍공 초등영문법이라고 해서 초 3, 4 타겟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야 이 사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책도 많이 썼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 강사 플러스 저자로서 초고 때 우리나라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99.9% 책들 혹은 초등 영문법이라고 말해놓은 99.9% 책들은 중앙 영문법입니다. 아, 그럼 선행학습에 기반한. 그렇죠. 영어는 사실 선행이라고 하는 선이 사실 없긴 하죠. 초등학교 때 AR 3 보면 이미 중학교 네. 선행인데 그걸 선행에 딱 잡아가라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초등학교 때 중앙 영문법을 공부하면서 사실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한자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란 말로 하면서 아니 굳이 내가 목적어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난 이미 해석이 다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워딩이 있는 하지만 중앙 영문법을 초등 영문법이라고 이제 변장을 하는 99%의 영문법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굉장히 쉽게 저는 거꾸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우리말로요. 그렇죠. 우리는 최대한 영어를 안 씁니다. 아, 영어를 네네. 쓰지 않고 구조도 거의 끊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초 3, 4 많이 나서 5학년 타겟을 한 초등 영문법은 다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 거의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한 권에 8품사만 하고 끝나요. 네네. 8품사만 하고 진짜 끝나요. 아, 영어 8개잖아요. 8품사. 그렇죠. 그 한 권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시장을 보고 뭐야? 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서 내려온 거라서 결론은 초고 때 하는 것은 중앙영문법에 대한 것은 초고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진정으로 초등영문법 진짜 쉽게 한다고 하면 초 3, 4까지 저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린 거지 그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렇다면은 제가 딸기와 수박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그거를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그 책 가져왔는데 네. 보여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잠깐만요. 네. 이제 첫 번째 사과책인데 네. 가장 잘 됐어요. 사과책이요. 왜냐면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아, 네. 보통 그렇죠. 1권이 제일 잘 나가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아. 판매 지수가 거의 8만이 넘었으니까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8품사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요것만 쭉쭉쭉쭉쭉쭉 저는 사지선 다니는 거 싫어해가지고 웬만하면 이지선 다닙니다. 아, 네. 그럼 yes or no에 가까우네요. 직관이죠, 직관. 거의. 네. 개념 보고 직관 딱딱딱딱딱 와. 하다 보면 그래서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후기가 다 그래요. 그냥 애가 자동으로 한다. 오. 다 푼다.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 강의도 제가 무료로 다 만들어 놓은 거라서 교재 없이도 솔직히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출판 사장님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8품사 배우고 이제 기초 구문이잖아요. 초등에서 기초 구문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넣었죠. 네네. 왜냐면 문장 구조를 그래도 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텍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초등스럽게 이것도 역시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그림이 많아서 그림 사파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기초 구문에서 구조를 알고, 그러니까 팔품사로 단어 어떻게 조각을 맞추는지 알고, 기초 구문 보면서 이걸 뼈대를 만들고 네. 이제는
네가 써봐라. 쓰기 편. 예, 딸기채, 이 건방진 딸기라고 하는데 아니 보통 딸기가 제일 어릴 것 같은데 가장 높은 레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과가 사과. 저희 첫째 태명이고 네. 딸기가 저희 둘째 태명이에요. 태명이에요? 네, 태명. 근데 돈 일단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한 거라서 이거는 네. 참고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없이 그냥 고등학교 가서 엄마표 잘 된 친구들은 그냥 바로 중앙문법 같은 것을 간단하게 짚어주고 넘어가도 연비가 좋아요. 워낙 그 친구들은. 그럼 그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영문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그냥 초 1, 2때 영문법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사자라 봐야 됩니다. 네. 걸러야 됩니다. 바로 1초 안으로 걸러야 됩니다. 동감합니다. 네, 안 돼요. 그거는 제 아이라면 절대 저는 사실 초등이나 지금 유아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아직은 그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은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내신 영어라는 격이죠. 내신이란 말. 일단 내신이란 말 우리 때도 물론 있었지만은 요즘은 더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어도 내신 영어와 실제 영어가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내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사실은 없잖아요. 자유학년제니까 없는데 대신에 평가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고 네. 일제식 지필고사 네, 한 자리에 네. 모여서 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없는 거예요. 어쨌든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던 그런 이렇게 지필식으로 이제 일제고사는 없고 수행평가고 그것도 이제 성취도를 이제 그냥 작성을 해주는 수준이라서 그때는 사실은 2학년 때, 3학년 때 볼 수행평가가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지겠군요. 루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학년 때는요. 네, 그냥 무작정 그냥 알래 행복하다 이러면 안 되고 어쨌든 루틴 파악은 해야 되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간다. 그 2학년, 3학년이 사실은 이제 지필고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학교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옛날엔 1, 2, 3학년인데 지금은 2, 3학년 안에 뭔가 가려려고 하면 이게 안 나눠지면 어떨까요?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려야 되는 문항들이 있는 거죠. 그런 좀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리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실전에서 완전 써야 되는 자유로운 것들, 어떤 표현하는 것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떤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약 때문에 실제 영어랑 입시 영어, 특히 평가 영어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걸 모르면 그냥 증오하게 돼요. 왜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쓰잘데기가 없냐. 이 출발점이 달라져 버리면 이 적응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같은 값이면. 물론 저도 입시 영어 평가 문제처럼 가르치고 문제풀이하는 거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겠지만 그렇고 그리고 좀 다행인 거는 평가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네. 평가가 예전보다는 서술형도 뭐 조건이 생긴다든지 예전에 우리가 옛날에 볼 때 이게 보고 이제 안에 알면 아예 그냥 부분 점수 없이 그냥 쫙 꺼버리고 시험 결과 갖고 손바닥 맞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때보다는 평가도 굉장히 좀 많이 진보가 좀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미국에서 금방 온 애들이라든지 정말 영어를 엄청 잘하는 애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내신 영어 성적은 또 다른 문제이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또 뭐 우리가 고입이란 것 때문에 내신에 먼저 뭐 특목고 이제 일정 기준 그 친구들 빼고는 사실은 뭐 목숨을 건다 이러지 않는데 고등학교는 정말 이제 목숨 건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1 딱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지필고사가 망하면 접는 애들도 있어요. 내신에 대해서는. 2, 3학년 때 난 만회 못한다. 그런 걔네들은 수능으로 뭐 쇼부를 본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정시 갈래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아주 극소수는 정말 파이터 애들이 있고 상당수 많은 애들은 부모님한테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는 거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더 난 잘할 자신이 없는데 정시로 유보를 하는 거죠. 어떤 핑계가 될 수도 있는. 좀 나쁜 말로 하면 핑계가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돼요. 그 상담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쌤, 제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 정시도 자신 있냐면 솔직히 자신 없지만 최대한 매 맞는 걸 미루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신이 망했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내신이 그렇게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정시에서 이제 성공하는 경우가 사례를 많이 보셨나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아이고. 제가 너무 지금 직구를 던지는데 네.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떻게? 주변 애들한테 있겠죠. 네네. 우리 항상 주변에서 좋은 걸 듣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그렇죠.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그 점으로 아주 작게 존재하는 건데 이게 매스컴이든 어디든 사이트를 타고 간간히 이렇게 보게 되는 현상이랑 비슷한데 이제 보통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재학생이 뭔가 기를 쓰고 내가 네. 해보겠다고 하는 건 재수생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웃길 거예요. 그런가요? 너무 경험 안 해본 친구들은 자기가 다 이제 될 것처럼 이제 시나리오를 많이 쓰는데 입시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반수생들 스카이 갔다가 혹은 이제 의대 갔다가 지방의대인데 나는 저 위쪽 의대 가려고 해서 반학기 재수한 친구가 이 친구 2년 공부한 것보다 더 잘해요. 네. 그거를 이제 냉엄한 현실을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이제 나는 이제 이게 한개 시험을 망쳤으니까 난 정시 갈래라고 그거 하는 것보다 그거를 걷어내고 내신이라든지 계속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지켜볼지 대응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왔을 때도 나한테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상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좀 시련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전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실패하고 일었을 수 있는 걸 사실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애가 내신 망쳤다고 애가 내 정시할래 했을 때 그래 무조건 믿고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든 학부모이든 이렇게 삼자가 끼고 교육 삼주체라고 하잖아요. 네. 계속 대화해야 돼요. 두드리다 보면 애가 자기 내면에 있던 두려움을 직면하려고 그래요. 엄마 사실은 나 이게 내신이 더 이게 할 자신 없어 이랬는데 한 번 더 해볼게. 그때 박수 쳐주고 그런 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영어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게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쌤 바이 쌤이고 다시 채점 기준에 대해서도 다들 이건 이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서술형이든 뭐든 그래도 생각보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장에서 토의를 많이 합니다. 채점하고 부분 점수 줄 때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내부 시험, 외부 시험에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굉장히 먼 얘기일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금방입니다. 직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영어, 실제 영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이 책에서도 재밌었던 부분이 또 세 가지 축 교과서. 그러니까 내신이겠죠.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이제 고등학교에 네. 포함되니까 수행 평가 요 세 가지 축에 대해서 또 입시 영어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참 학생들한테 만약 학생들이 이걸 듣고 있다면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라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때 저희 때 공부하던 것보다 학생들은 종류가 늘었습니다. 배워야 할 종류가요? 그럼요. 네. 수행이든 뭐든 분량이 줄더라도 과업의 종류가 늘면 이걸 핸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은 대수행평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친구 영어만 합니까? 아니죠. 모든 과목이 수행평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행평가를 선생님들이 쪼개놨어요 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럼 그 지침이 잘못된 게 아니냐. 또 올라가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 한 줄 세우기에 또 반대했던 게 학부모님들이세요. 네. 그냥 우리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교사들도 인정을 하고 그래 애가 한날 한시에 수능 한 번 봐가지고 망친 애가 과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냐. 아니잖아요. 한 과정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가 또 만들어진 게 또 들어온 게 또 수행평가고 수행평가도 이것도 한날 한시 치러지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초창기 수행평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네. 한날 한시 시간 제고했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과정으로 쭉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잘게 쪼개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되게 힘들 텐데 어쨌든 수행평가라는 한 축은 대신에 엄청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것보다는 점점 이제 과정에서 착실하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과정 타이밍에 정신줄 잡고 잘 모르면 빨리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하거나 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되는 거죠. 예전보다. 학습도 학습이지만 네. 매니징의 시대가 저는 열렸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사회생활 나갔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많은 과업이 상사한테 막 쏟아지는데 네. 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과업의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려야 되는데 이거를 사회 직장에 나가서 욕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고의 위험에 놓이면서 배우는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해고의 위험이 없이 배우느냐. 그 선상에서 본다면 우리 친구들도 오케이, 내가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 거군 라는 생각될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잡아가는 거고, 지필은 사실 이벤트죠. 이벤트성 시험이잖아요. 한나라시에 딱 보면 되는 거니까 사실 저는 이 바이오리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건 의미가 없죠. 평소에는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유유자적 공부를 하면서 포인트를 걸러내는 게 중요하고, 네. 시험 때가 다 돼가면 그 포인트를 극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포인트와 관계된 문항을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쭉 듣다가 시험 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문제를 풀어서 문제 개수로만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범위를 늘려야 변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어쩔 수 없이 악의 약간 저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4개년치까지 넣는 시도도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예요? 전국 조사를 해봤거든요. 와. 4개년치를 넣는다고 하면 하나 이제 우리가 45분항 잡았을 때 네. 듣기 17개 빼면 28개입니다. 28개인데 그걸 4개년치를 한다 생각해보면 1학년들 입장에서 일단은 100개 그냥 치퉁 치더라도 100개 깔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독해 한 독해 지문에 보통 이제 65에서 85워드입니다. 단어가. 네. 짧죠 글이. 네. 근데 70개 단어 잡고 70개짜리 단어를 100개를 공부한다고 하면 네 어마어마하죠, 그죠? 뽑혀보시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문항들을 하면서 교과서에서 수행이라는 3박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니징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앱을 쓰던 내가 지금 뭐 메모에 스터디 플래너를 쓰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중학교는 중학교 저학년 때, 고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때 해야 되고, 초기에는 부모님이든 선생님들은 같이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해고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네. 관리 꼭 도와줘야 됩니다. 네. 매니징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매니징의 주체가 아이 스스로가 되어야 되고, 그럼요. 그것을 미리 연습 혹은 사회생활의 연장으로서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학교다. 아이는 부족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애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살을 붙여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 자기 주체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요, 수능 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학 선택하는 거, 그게 최초의 선택이 돼요. 너무 슬프죠. 그렇다면 그 매니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엄마 병을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지금 그거를 그 긴 장거리를 생각한다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뭘 해줘야 될지 아마 지금 멘붕이 오실 것 같아요. 롤 모델링부터 시작하십시오. 롤 모델링. 왜냐하면 부모님도 부모님 인생에 과업이 많죠. 네.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배우자분이랑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에서 이미 저는 50% 이상이 결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뭐 내가 이거 어떤 지식을 득해서 애한테 관리하는 방법 알려준다. 그건 아까 적극적인 형식으로 들어가죠. 네. 티칭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습득으로서 가까운 것은, 사실은 습득은 집에 가족 문화야. 패밀리 컬처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맞죠. 왜냐면 부모님도 할 일이 많은데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애한테 뭔가 한다. 거의 닮아간다 봐야 됩니다. 팩트로 좀 때리자면 거의 비슷하다 봐야 됩니다. 그럼 부모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라. 그게 가장 먼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은 갈수록 저희 집 4명이서 식탁에 앉아서 책 읽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분위기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딱 개길식 같은 날이 있어요. 네.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의 이미지를 강하게 잔상을 남겨야 됩니다. 넷이서 나란히 앉아서 같이 책을 보는, 그래서, 각자의 책을 보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책을 읽을 때 저도 이제 읽고 싶은 책이 쌓여 있거든요. 네. 책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너무 아껴가면서 넘겨보거든요. 그러면 둘째나 첫째 중에 한 명이 나도 읽을래라고 했을 때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경쟁하듯이 읽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커피나 디저트 주문해가지고 우리 너무 좋지 않아? 와,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래서 테이블에서 딱 그렇게 하고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끝에 저는 꼭 그래 애들한테 스스로 니네가 책을 선택해서 보는 게 아빠는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말이죠.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 말을 해줘요. 너무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아빠가 어릴 때 못했던 걸 너는 하고 있는 거야. 11살과 8살 아드님한테. 9살. 네. 9살 아드님한테. 그래서 저희 집은 그런 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저도 당장 이제 시도할 수 있을까? 아마 저희 아이들은 이미 너무 커서 힘들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스스로 읽기 독립이 된 아이들,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란히 앉아서 뭐 책상이든 아니면은 뭐 거실 테이블이든 아니면 식탁이든. 저희 집은 와이프랑 저는 재테크 이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종이 깔아놓고 막 하고 있으면 애가 몰려 들어요. 종이 깔아놓고 뭘 주로 하시는? 이렇게 부채 언제 상환할지 타이밍 있고 다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됐든 네. 책이든 뭐든 네. 인생에 대해서는 부부가 조율할 게 많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이미 아이들한테는 롤모델인 것 같고 제가 와이프한테 이거 아니지 라고 말을 하면 애는 왜 싸워요 라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저희는 이렇게 약간 티키타카 토론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언성 높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대화로 길게 다 푸는 식이라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엄마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분위기, 환경, 가정 문화입니다. 네, 가정 문화. 네. 네, 그거를 정말 제대로 실천하고 계시다는 우리 홍콩 쌤님의 말씀이셨고요. 네.